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쌤인 김광진 전문가님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한 주간의 약세를 이어갔지만 반쌤과 함께하신 이 기자 가족분들은 수익 파티를 벌이셨는데요. 역시나 기다림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실패 없는 반도체쌤의 필승 종목이죠.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HPSP까지 붉은 기운 가득 안겨줬습니다. 이런 수익 실현의 붉은 기운 가득 담아서 또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이 기자 가족분들을 위한 리포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반도체를 테마로 한 이 기자 리포트가 준비돼 있고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전문 분야인 만큼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테마 리포트 받아보시면 투자에 더욱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면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필승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1위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무려 387%의 누적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다음 종목인 루닛이 282%, 포스코 DX가 248% 돌파하면서 두 종목 모두 200%가 훌쩍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오늘 역사상 신고가 돌파하면서 누적 수익률 200%를 달성해 주었고요. ISC가 149%의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자릿수 수익률로 시장을 강하게 이기고 있는 필승 종목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누적 상승률 146%를 돌파, 펜트론이 133%를 누적하고 있고요. TFE가 129%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 약 121%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 HPSP가 87%가 넘는 수익률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이 기자 톡센터도 준비돼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요.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려면 대장주에 올라타라. 주도주에 투자하는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전략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대장주에 올라타라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전문가님 만나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투자 선생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나 쉽지 않았지만 네네. 오늘은 또 이 기자 가족분들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해보고요. 오늘도 먼저 우리 장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잠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맥신 관련주나 아니면 반도체주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또 악몽 같은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장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500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서는 모습도 보이다가 다시 또 깨고 이렇게 낙폭을 줄였다가도 낙폭을 다시 확대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정말 속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네. 제가 많은 부분 도와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 이 기자 가족으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또 제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네. 제가 열심히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역시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의 약세로 인해서 아주 그냥 푸르딩딩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모습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기운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이 반쌤 김광진 전문가님이 이끌어주시는 이 기자 가족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넘쳐나는 하루가 됐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전문가님? 네, 뭐 장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지만 네. 또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네, 역시 다르죠. 뭐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 오늘 크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뭐 이 내용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드리게 되겠지만은 제가 또 반쌤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반도체 쌤이라고 불리는 저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결과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얻으셨나 이 내용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한미 반도체로 좋은 수익. 최대 21.62%의 수익 얻으시고 이렇게 수익 인증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은 지금 손실 중인 종목, 하락 중인 종목, 이 산업과 섹터 테마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더라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필승 전략 제목을 대장주에 올라타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한미 반도체, 즉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다른 테마, 다른 섹터, 다른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온다면 이럴 때 빠르게 대장주로 갈아타고 아니면 올라가는 산업에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를 대장주로 갈아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이렇게 제가 띄워놨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미 반도체 이런 상승 이후에 조정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두 개 그어놨는데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이 삼각 수렴 끝부분이 아니라 이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 삼각 수렴 윗부분으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삼각 수렴 끝까지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힌트를 준 것인데요. 이런 힌트 하루 이틀 더 이 위에서 삼각 수렴 위에서 버티다가 상승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오늘처럼 바로 이렇게 슈팅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이렇게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장중 최고 24.51% 상승하며 67,000원을 찍고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한미 반도체 앞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장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필승 전략 끝에까지 계속 관련된 얘기 드릴 텐데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7월 25일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조정 보이고 하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 이때는 일단 매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더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도 11선을 많이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11선을 깨고 내려오는
7월 26일 날 일단 종가로 깨고 내려왔으니까 일단 매도 이렇게 보는 방법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11선, 5일선, 뭐 3일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본인이 기준을 삼아 놓고 종가로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 일단 매도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윗부분에 한마디로 고점과 이 아래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어제 살짝 넘어줬다가도 윗골을 달고 내려왔지만 오늘 이 부분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21선마저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앞으로엔 이런 조정이 일단락되고 좀 더 상승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이 점을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 역시나 이평선 그리고 이런 추세선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이 내용들도 역시나 모두 포함해서 라곤기법에 속하지만 라곤기법에 들어가 있는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이런 개념들만 알아도 어느 부분에서 저항이 있겠구나. 어느 부분에선 지지를 받겠구나. 이런 부분이 판가름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곤기법 꼭 공부해 보시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라곤기법 거기에 더해서 이런 추세선, 이평선까지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들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거래량 꼭 체크하셔야겠죠. 이런 부분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다. 이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HPSP 역시 이렇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8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조치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지면서 특히나 대만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HPSP 이렇게 크게 하락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 이 부분이 지지가 되겠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구나. 제가 지금 확실하게 그어놓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더 완전히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런 하단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것이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HTS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HPSP 같은 경우에 이렇게 21선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고 전체적인 반도체가 올라서준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깨고 다시 한번 채널 이동해서 더욱더 큰 상승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FE입니다. 네, TF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상승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승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폭이 좀 가파르긴 하지만 길게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좋은 에너지 한마디로 많은 대기 매수세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E까지 제가 이렇게 쭉 얘기 드린 종목들 중에 대부분은 역시 엔비디아와 연관된 그러니까 HBM이 될 수도 있고 PCB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넓게 좀 얘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역시나 23일 우리 시간으로는 24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이 부분과 연관된 관련주들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동안 기대했던 이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심란해 하셨을 분들 오늘은 또 기분 좋은 상승에 좋은 주말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의 상승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하고 계시죠.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는 왜 상승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다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큰 부분만 몇 가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23일 우리 시간으로는 24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엔비디아 실적 보나마나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시장의 반응이고요. 이대로 나온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진 이런 내용들 우리 장비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SK 하이닉스 상승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SK 하이닉스 얘기 드린 바 바로 네. 차트 보면서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좀 확대해서 볼 텐데요. SK 하이닉스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하락,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런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란 톡방에서도 질문 주셨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반도체주로 많이 인식하고 계시지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한민국을 산다 이런 느낌으로 삼성전자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의 연동이 훨씬 더 큰 것이고요. 이 코스피 지수와의 연동이 더 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야 말대로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만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다른 모습 보인다. 이 얘기 먼저 드리겠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지난 방송에, 이전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지만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 전달 드린다면서 얘기 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선수금까지 줄 테니까 1조 원 선수금 줄 테니까 우리한테 물량 먼저 주고 그런 이후에 HBM 메모리 생산 캐파 늘려다오. 이 내용들이 미약인 뉴스지만 나왔길래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디 공장인지도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죠. 청주 공장이라고요. 이 내용이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요청으로 청주 공장에 HBM 라인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 제가 전해드린 그대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낸드 플래시 생산을 담당하던 청주의 M15 공장을 HBM 라인으로 변경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러니까 HBM 관련주,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주들 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반도체 관련해서 차트부터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는데요.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반도체 테마 다뤄주신 테마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외에도 오늘 새롭게 또 시장에서 눈에 띄는 테마가 있었는데요. 초전도체 다음은 맥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맥신 관련주가 오늘 시장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신 오늘 아주 뜨거운 네. 관심을 받은 그런 테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속층과 탄소층이 이렇게 교대로 쌓여 있는 맥신. 2차원 나노 물질로 지금 최근 시장에서 아주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초전도체를 대신하는 새로운 테마 맥신. 종목들로 보면 코닉 오토메이션, 휴비스, 나인테크, 네. APS, 경동인베스트 등이 이렇게 맥신 관련주로 묶여서 아주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주린이 분들, 주생아 분들, 이렇게 주식 초보분들께는 이런 매매하는 것들을 권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이런 급등주도 따라갈 수 있다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신 상온 초전도체보다는 훨씬 더 양산되어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맥신 관련주 아주 초강세의 모습 보였습니다. 외에도 오늘 장 초반에 화장품이라든지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중국 유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또 맥신, 유커 관련주 등이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8월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장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더더욱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중국 부동산 문제, 부동산 회사 문제들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1%까지 상승했다는 점들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달러 환율도 지금 뭐 오늘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달러 환율도 1340선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전체적인 주변국 상황이라든지 또한 시장 지표 내용들이 계속 안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달 외국인 그리고 기관 모두 계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외국인의 순매도 폭보다 기관의 순매도 폭이 월등하게 큽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8월 중 그러니까 이번 달 내에만 우리 기관은 3조 원대 후반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당연히 포트를 많이 비워놓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반등해서 다시 상승할 때는 외국인도 당연히 주목해야 되겠지만 기관의 특히 기관 순매수 종목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비오든 포트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조 원이 넘는 돈 다 순매도했는데 그만큼은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 이 부분도 투자의 하나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하겠고요. 뭐 네.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테마의 종목을 가져가야 하는가 이 부분 당연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도 뭐 제가 뭐 반도체 먼저 얘기 드리자면요. 반도체 뭐 수출 물량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422.8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다라고 했지 수출이 역대치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량은 늘었으나 전체적인 수출액은 감소. 그러니까 많이 감소했다 감소폭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에 주목하시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격 반등 4분기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 조선주도 충분히 포트에 담아 보실 수 있겠죠. 이외에 전기, 이 관련된 인프라 시설도 더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포트에 담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천하 3분지계는 조정이 보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조정받았을 때는 가장 먼저 대장주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장주에 올라타서 대장주에 주목하셔야 더 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의 대장주인 한미반도체 보셨을 겁니다. 한미반도체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다른 테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면 대장주에 먼저 올라타라.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죠. 반도체 테마 리포트, 우리 이기자 리포트 제가 준비했다라고요. 이렇게 노란톡박 들어오시면 이기자 리포트, 특히나 반도체 리포트, 반쌤이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이 반도체 리포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투자에 도움 받아보셨으면 하겠고요. 맥신이나 이런 시장의 이런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많이 더 주목을 받는다. 이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전도체가 강할 때 시장 전체는 하락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반등하고 올라서면 이런 테마는 조금 약해진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이런 테마 초전도체 이후에 지금 맥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 있죠. 유커 관련주들도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정받을 때, 지수가 다시 올라설 때 이런 부분도 투자에 활용해 보신다면 더 높은 수익률, 시장 전체가 떨어질 때도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겠다 얘기 드립니다. 네, 반도체 쌤인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100분을 위한 이기자 리포트도 준비돼 있습니다. 초전도체와 바이오 테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전문가 김광진 전문가님의 주력된 종목이죠. 이 반도체 리포트 준비돼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이 리포트 받아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 기자 톡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기자 톡센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셀바스 AI입니다. 네,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는 셀바스 AI가 도착해 있습니다. 바로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연은 닉네임 초코칩님께서 셀바스 AI 매수가 25,000원 정도의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25%로 이 AI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셨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또 응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셀바스 AI, AI 종목 중에서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셀바스 AI, 최근에 이런 조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멈추면 한마디로 금리가 동결되고 반대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성장주인 AI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아마 많이들 접근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에서 AI 완전히 정말 전체적인 붐업 돼서 일으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고요. 이런 내용 차트 보면서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차트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제가 방금 이렇게 가격 표시를 해놨는데요. 25,126원 왜 끝자리가 이런 단위로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얘기 듣는 와중에 몇 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 지금 이런 정도의 한마디로 지지 정도 받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깨고 내려온다면 여기에는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가 그럼 언제쯤 방향을 틀어서 상승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앞서 제가 필승 전략 시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시장의 한마디로 금리 문제가 큽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금리라고 표현되는 미국의 시장금리라고 표현되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4.31%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준금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도 이번엔 동결, 하지만 다음번엔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우려를 계속 낳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기준금리가 이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시장금리,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10년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물, 3년물 금리를 많이 보지만 이렇게 시장금리가 상승 계속 이어지는 이 부분들을 이런 셀바스 AI 같은 성장주들은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느 회사, 한마디로 삼성전자에서 어딜 투자한다더라, 아니면 이런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해서 한다더라, 아니면 무상증자가 나온다더라,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고서는 전체적인 AI 시장, 우리나라 전체적인 AI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오는 이것, 금리부터 봐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시장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멈추는 이 시점에서 셀바스 AI 다 포함해서 반등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지금 손실 중이긴 하시지만 이 부분 지금 비중이 좀 25%로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 지금 제가 올려놓은 이 상단과 상단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속 조금 더 버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 5% 단위로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 전체적인 추세선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비중을 채우십시오. 다시 천천히 설명드리면 이 전체적인 추세 상승선 여기까지 점점 내려올 때는 비중을 계속 축소하다가 여기까지 지지가 된다. 이때 다시 비중을 채우고 금리를 확인하면서 이 부분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이 베스트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여기 부분이 지지되고 다시 올라선다. 이러면 이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셀바스 AI 응급 처방 내려주셨는데요. 성장주의 관건은 시장 금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는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PSK 홀딩스인데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리뷰와 함께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PSK 홀딩스입니다. PSK가 따로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이 기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 PSK 홀딩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제2의 한미 반도체다라고 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PSK 홀딩스 가져왔으니까요.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SK 홀딩스 얘기 드리기 전에 잠시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사골 종목이죠, 정말. 사골 필승 종목. 그런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골 필승 종목 한미 반도체. 이렇게 매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을 때 최초에는 잠깐 조정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라공기법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여기 적용해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이런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한미반도체 계속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고요. 누구나 이런 상승 다 보실 수 있다. 왜? 대장주니까요. 대장주.
뭐 이수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그때? 이제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네요.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는가. 한마디로 거래량이 확 터져서 정말 이제 모두 다 팔고 그 거래량 터진다는 기준도 제가 알려드렸죠. 유통 주식수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져서 한마디로 완전 손바뀜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다 들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매물 내놨구나. 이렇게 되면 그날 상승하건 하락하건 상관없이 탈출해야 된다. 두 번째, 기준점으로 보는 저 종목, 대장 종목이 흔들린다. 여기서 제가 이수페타시스 자체가 대장 종목이었으니까 뭐라고 얘기 드렸죠? 미국의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10% 이상 쭉 떨어지면 탈출. 세 번째는 뭐 횡령 배임 아니면 회사 자체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화재가 났거나 뭐가 났거나 이런 내용이 들리면 나온다. 이렇게 라공기법에 나와 있는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에 적용해서 하면 된다. 한미반도체도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갔다는 점 얘기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ISC입니다. ISC도 주목받죠. 왜? 이슈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피인수된다 대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보여도 다시 이런 상승 보일 수 있다는 점 얘기 드리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W 중해제약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 그리고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왔지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한마디로 산업 시장 자체가 주목을 받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 한 종목 그 종목에 따라서 확 튀어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외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만에서 3상 들어갔다는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다시 윗골 달고 내려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약바이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 대장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기자 포인트 얘기 드리고 오늘 필승 종목 얘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기자 포인트 꼭 체크를 하시는 그런 습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으며 이익, 재무제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관련 뉴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차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봐도 크게 다치는 일 많지 않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과거에 한번 제가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크게 상승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이오 아니죠. 이제는 반도체죠. 반도체 이자 리포트 제가 작성한 이 내용 중에서도 PSK 홀딩스 잘 안 보이시겠지만 PSK 홀딩스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PSK 홀딩스는 어떤 회사냐? 리플로우 장비 업체고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플랫 판넬 디스플레이 말이 좀 어렵죠. 제조 장비 및 관련 제품 제조 판매 배포 이런 내용 다 건너뛰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역시나 HBM 관련주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나와 있지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겠지만 HBM 관련주 그리고 이런 반도체 장비주가 우상향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가 반도체 초반부터 3월 달부터 계속 강조 드릴 때도 반도체는 후공정 패키징을 봐야 된다. 전공정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실리콘 원자가 0.5 나노미터 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정 단에서는 2 나노미터 그러니까
실리콘 원자 4개 크기 정도의 이런 2나노미터 이 부분에 지금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나노는 양산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공정 단에서보다는 후공정 단에서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조드려야 되겠지만 역시나 가장 우리가 포인트 봐야 될 거 HBM 지금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반도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HBM입니다. 제가 HBM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반도체가 이렇게 1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단을 쌓아서 한 층짜리 주택이 아니라 12층짜리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에 한 층짜리 주택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HBM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것이 12층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이 AI 산업에서 이 HBM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에게 달려와서 우리 먼저 물량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이제 자리 볼 텐데요. 전에 제가 PSK 홀딩스 제2의 한미 반도체라고 얘기 드린 다음에 얼만큼 올랐는지 자리 보면서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PSK 홀딩스. 이런 이후에 PSK 홀딩스 조금 조정폭이 크게 나왔지만 이후 다시 기회가 왔으니 그 기회를 또 다시 잡아야겠죠. 이런 부분도 PSK 홀딩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집 이후에 큰 상승 나왔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조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거래량이 모두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떨어졌을 때 한마디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앉을 때 같이 내려앉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미국 시간으로는 23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하느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나 좋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을까? 가이던스까지 발표가 되겠지요. 그런 가이던스에서 이미 누구나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겠다. 그럼 HBM 관련주들도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서 얘기 드린 SK 하이닉스의 청주 공장 낸드 플래시 이제 됐고 HBM으로 바꿀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한마디로 라인을 새로 바꾸고 라인을 새로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 이 라인 그냥 들여놓으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고 얘기 드립니다.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틀어진 것들을 맞춰봐야 되고요. 이 부분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도 넘게 걸립니다. 뭐 정말 단축하면 어떻게 3개월만 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불량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새로운 라인은 6개월 적어도 1년을 보고 그 이상을 바라보고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HBM 라인을 신설한다. 그럼 관련 이런 HBM 장비주들 들어가야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한미 반도체가 그만큼 상승이 나온 것이고요. 장이 더 좋아서 외국인 투자까지 더 몰렸다면 더 큰 상승 나왔겠지만 뭐 그래도 한미 반도체 우리 한미 반도체 같이 매수했을 때 플러스 1%에서 매수한 다음에 상한까지 봤을 때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 PSK 홀딩스도 다시 한번 이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HBM 그만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반도체 이기자 리포트, 테마 리포트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지금 당장은 HBM, 그 이후에는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부분들에 더 주목을 하시고 그 이후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전공정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 드린 제2의 한미 반도체, PSK 홀딩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랑 확신. 이 확신은 제가 어떻게 갖는 확신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나요? 네, 확인에 대한 확인한 후 가지게 된 확신이 진짜 확신이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얘기 드리느냐?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장이 2,500선 제가 2,500선 부근, 2,500선 아래 위 이 정도 부근에서는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깨기 어렵다라고 얘기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천안 3분지계,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에서 반도체 바이오가 상승하면 배터리는 또 조정받을 거고 또 이 부분 주가 전체 한마디로 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오를 때는 여기 다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체가 되면 누가 오르면 누군 떨어져, 누가 오르면 누군 떨어져, 어느 섹터가 오르면 어느 데는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불안하실 겁니다. 이럴 때도 역시나 떨어질 때 한마디로 조정받을 때는 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럴 때 우리 같이 힘내자라는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PSK 홀딩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2의 한미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HBM 메모리 관련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더 자세한 종목 내용 확인해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승 종목과 함께 반도체 쌤인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100분을 위한 이기자 테마 리포트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필승 종목과 같은 반도체 테마의 리포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핫한 반도체 테마의 리포트까지 받아보시면 투자에 더욱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 까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비워둔 포트를 다시 채울 때는 대장주에 올라타라. 필승 전략에서 배워봤고요. 성장주의 관건은 시장금리, 셀바스 AI 톡센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2의 한미반도체죠. 오늘의 필승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